한 어린 소년이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지갑에 아저씨 사진 있어요. 억만장자 CEO인 그 남자는 소년의 엄마를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늦은 오후에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기울며 드넓은 녹지에 따스한 황금빛을 들이우자 서울 올림픽공원은 활기로 가득 찼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개들은 신나게 짖어댔으며 연인들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손을 잡고 거닐었다. 세상은 서두르지 않는 기쁨 속에서 움직였고 이는 이민준의 평소 현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준은 여유로운 산책에는 어울리지 않는 맞춤 정장 재킷의 소매를 매만졌다. 하지만 그에게 여유란 낯선 개념이었다.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의 대표로서 그의 삶은 연이은 회의, 중대한 결정,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오늘 그는 드물게도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사치였다. 그러나 공원을 거닐수록 낯선 고요함은 그가 애써 예면하던 외로움의 통증만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커다란 느티나무 옆에 멈춰서서 거리 공연가가 부는 비눗방울을 쫓는 아이들 무리를 바라보았다. 모래색 머리카락의 한 어린 소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른 아이들과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반짝이는 구체를 쫓는 그 열정적인 모습 때문이었다. 소년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순수하고 거침없는 그 소리에 민준의 입가에 예기치 않은 미소가 번졌다. 근처 벤치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책과 소년을 주시하는데 나뉘어 있었다. 짙은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얼굴 윤곽을 그렸고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에는 조용한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는 완전히 낯선 방식으로 편안해 보였고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더 단순한 삶의 한 장면처럼 펼쳐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잠시 머물렀다. 마침내 비눗방울 하나를 잡은 소년이 세상에 자랑하려는 듯 돌아섰다가 대신 민준을 발견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년은 마치 익숙한 얼굴을 떠올리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아이는 총총 걸어왔고 그의 운동화가 자갈길 위에서 부드럽게 바스락거렸다. 아저씨, 소년이 민준을 올려다보며 목을 길게 뺐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파란 눈동자였다. 우리 엄마 지갑에 아저씨 사진 있어요. 민준은 완전히 허를 찔려 눈을 깜빡였다. 그래? 그는 소년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몸을 약간 숙이며 물었다. 아저씨 사진 확실해? 소년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봤어요.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사진에서는 더 젊어 보이는데 확실히 아저씨 맞아요.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살면서 꽤 많은 이상한 상황을 겪었지만 이것은 새로운 영역이었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누구이며 왜 그의 오래된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훈이요. 소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기 제 강아지도 있어요. 이름은 보리인데 제주 부리는 거 보실래요? 민준은 소년의 꾸밈없는 모습에 진심으로 매료되어 피식 웃었다. 조금 있다가 보자. 지훈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지훈은 여자가 여전히 앉아있는 벤치를 가리켰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그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편안함에서 경계심으로 바뀌었고 마치 개입할 준비라도 하듯 몸이 약간 긴장되어 있었다. 저기요. 지훈이 말했다. 엄마 이름은 엄마인데 다른 사람들은 서연이라고 불러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 10년도 더 넘게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지만 종소리처럼 그의 귓가에 울렸다. 정말 그 서연일까? 오래전 그의 삶이 성공과 희생의 소용돌이가 되기 전에 알았던 그 사람. 불가능한 생각처럼 보였지만 그가 자세히 볼수록 그녀의 얼굴 특징에 익숙함이 번개처럼 그를 강타했다. 내 엄마를 만나봐야 할 것 같구나. 민준이 이제 더 진지해진 어조로 말했다. 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이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네. 이리 오세요. 아이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손을 잡고
그를 벤치 쪽으로 끌었다. 민주는 따라갔다. 그의 심장은 어떤 회의실에서의 대립이나 사업 거래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는 묻혀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 어쩌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과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녀의 책은 벤치 위에 잊혀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 이미 틀림없었다. 시간이 그녀의 이목구비를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 속의 조용한 강인함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충격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마치 구명줄이라도 되는 듯 지갑끈을 꽉 쥐고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씨, 그가 목이 마른 듯 대답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잠시 동안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말하지 못한 역사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마침내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미소가 닿지 않았다.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 인정하며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당신 아들이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이 꽤 흥미롭네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지훈은 이제 작은 아이들 무리에게 보리의 최신 재주를 보여주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아이가 방해했다면 죄송해요. 아이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요. 방해라니요. 민준이 재빨리 말했다. 그런데 사진에 대해 뭔가를 언급하더군요. 서연은 지갑끈을 더 세게 쥐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너무 빨리 말했다. 그냥 오래된 사진이에요. 내 오래된 사진? 민준이 더 깊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호기심으로 캐물었다. 왜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서연은 망설이며 시선을 피했다. 복잡해요. 민준은 캐묻고 답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에 담긴 취약함이 그를 제지했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캐묻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놀라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어깨가 약간 이완되었다. 이해해요. 엄마. 지훈이 보리의 목줄을 잡고 다시 달려오며 말을 끊었다. 보리가 재주 부렸어요. 보셨어요?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고 그녀의 긴장감이 잠시 녹아내렸다. 봤어, 아가. 잘했어. 민주는 그 교환을 지켜보았고 낯선 무언가가 그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는 따뜻함, 아름다우면서도 목격하기 고통스러운 유대감이 있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서연이 갑자기 그의 생각을 가르며 말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민준 씨. 정말이에요. 잠깐만요.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단 몇 분이라도요? 서연은 망설이며 이미 근처 아이스크림 카트의 정신이 팔린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말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안도감과 불안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그를 휩쌌다. 서연이 지훈을 데리고 떠나자 그는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이 풀려있는 줄도 몰랐던 실타래를 풀어헤칠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 실타래가 어디로 이어질지 볼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서연이 선택한 카페는 공원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조용한 거리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따뜻한 실내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희미한 소음과 속삭이는 대화 소리로 조용히 웅성거렸다. 서연은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뒤쪽 테이블을 골랐다. 민주는 그녀를 따라갔고 그의 생각은 빠르게 돌아갔지만 표정은 신중하게 유지했다. 지훈은 그들 사이에 앉아 서연이 사준 초콜릿 칩 쿠키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보리는 그의 발밑에 만족스럽게 엎드려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이 그녀의 지갑 위에 보호적으로 맴돌고 마치 그 내용물을 세상으로부터 혹은 어쩌면 그저 그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가죽끈을 단단히 쥐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둘 다 말이 없었다. 서연은 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그의 셔츠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털어주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쳐다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몇 년 전 그가 알았던 여자와 너무나 닮았지만 달랐다. 시간은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선들을 새겼고 그녀의 한때 날카로웠던 특징들을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의 명료함, 그녀의 자세에 담긴 조용한 자신감은 틀림없었다. 많이 변하지 않았네요. 민준이 마침내 조용하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지만 유머는 없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맙게 들을게요. 얼마나 됐죠? 15년. 그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물었다. 그의 어조는 평범했지만 질문은 그가 숨길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서연이 정정하며 그의 시선을 잠시 마주쳤다가 다시 피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민준이 그녀의 말의 진실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들이 성인 생활의 문턱에 서 있었을 때, 당시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꿈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였다. 하지만 인생은 가장 잘 짜인 계획조차도 풀어헤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그가 인정했다. 하물며 공원에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라니. 서연은 약간 굳어지며 지갑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인생이란 그런 거죠. 민준의 시선은 그가 사진이 여전히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가방으로 떨어졌다. 그는 선을 넘고 싶지 않아 망설였지만 그의 호기심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하게 타올랐다. 지훈이가 사진 얘기를 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찍은 제 사진이라고요. 서연은 얼어붙었고 그녀의 입술은 야른 선으로 눌렸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대신 냅킨으로 지훈의 손을 닦는 데 집중했다. 민주는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며 기다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오래된 사진이에요. 보고 싶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다면요. 서연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고 잠시 동안 그는 그녀의 표정에서 날것의 무언가, 두려움에 가까운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가 경계하는 어조로 물었다. 그게 왜 중요하죠? 민주는 그녀의 반응에 당황하여 잠시 멈췄다. 궁금해서요.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서요. 그녀의 시선은 그와 이제 냅킨 뒷면에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한 지훈 사이를 오가며 흔들렸다. 마침내 그녀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고 지갑에 손을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재고할 시간을 주려는 듯 느리고 신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작고 약간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들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민주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가 몇 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여름 오후에 찍힌 다른 생애의 스냅샷이었다. 그와 서연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고 그들의 팔은 서로의 어깨에 편안하게 걸쳐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젊어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이제 그를 정의하는 선과 긴장이 없었다. 서연 역시 더 가볍고 더 걱정 없어 보였다. 이날 기억나요. 그가 조용히 말하며 엄지손가락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쓸었다. 제가 대학 가기 직전이었죠. 춘천 호수에 갔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당신이 그 낡은 카메라를 가져가겠다고 고집했었죠. 나중에 돌아볼 사진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당신이 아직 이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서연이 인정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정확히 알아챌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몇 년 후에 오래된 책 속에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간직할 생각은 없었는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의 솔직함에 그는 당황했다. 왜 버리지 못했어요?
그가 이제 더 부드러워진 어조로 물었다. 그녀는 망설이며 테이블로 시선을 떨궜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해지기 전 더 단순하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줘서요. 민주는 그녀의 말의 무게를 느끼며 그녀를 살폈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그렇게 멀어졌는지 묻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야망, 성공하려는 그의 추진력이 항상 우선이었다. 그는 미래를 건설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무엇을 뒤로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서연 씨, 그가 시작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 마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과거의 일이에요. 민준 씨. 이제 와서 들추는 건 의미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 뭔가가 있어요. 그가 사진을 가리키며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걸 가지고 다니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고 그녀의 어조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과거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간직한 거지 아직 무언가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소화하며 등을 기댔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가 그의 시선을 피하는 방식에서 이야기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당장은 그녀를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 갑자기 그림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밝았다. 보세요. 엄마. 볼이 그렸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얼굴의 긴장감이 그에게 주의를 돌리자 풀렸다. 정말 멋지다. 아가. 보리가 자기 모습이랑 똑같네. 민주는 침묵 속에서 그 교환을 지켜보았고 기묘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가슴 속에서 휘몰아쳤다. 아들에 대한 서연의 사랑은 분명했고 그것은 그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아마도 그가 몇 년 동안 피해왔던 종류의 연결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다. 지훈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자 민주는 다시 서연을 흘끗 보았다.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하며 사진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다시 밀어주었다. 이걸 보여줘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일어섰다. 가봐야겠어요. 그녀가 꾸준하지만 먼 목소리로 말했다. 늦어지고 있어요. 민주는 그녀를 멈추고 싶었고 그녀에게 머물면서 이야기하자고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그들 사이에 세운 어떤 벽이든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일어서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서연은 잠시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가 다시 피했다. 저도요. 그녀가 지훈과 보리를 챙기자 민주는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사진의 이미지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오늘 무엇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는지 몰랐지만 이것은 아니었다. 그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삶, 그의 과거의 그림자에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한 조각.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엇이 달라졌을지 궁금해졌다.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가 카페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민준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던 방식, 놀라움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뒤섞인 그 방식은 그가 몇 년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차로 돌아가는 동안 과거의 편린들이 생생하고 불쑥 그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의 서연을 만났었다. 그때는 아직 삶이 무한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단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방안을 밝힐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었고 그녀의 따뜻함과 지성으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였다. 반면에 민주는 더 내성적이었고 항상 마음속으로 한 걸음 앞서 다음 수를 계획하는 야심찬 몽상가였다. 그들의 관계는 충분히 순수하게 시작되었다. 문학에 대한 공통된 사랑과 학교 도서관에서의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책과 삶에 대한 가벼운 대화로 시작된 것은 금세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했다. 서연은 민준을 현실에 발붙이게 하고 그의 끊임없는 추진력에서
그를 끌어내어 현재를 즐기도록 상기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마지막 여름을 함께 보냈다. 긴 산책, 밤늦은 대화, 공유된 꿈들의 흐릿한 기억이었다. 민주는 나라 반대편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했고, 서연은 그의 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알면서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그는 그들의 마지막 날들을 고통스러운 선명함으로 기억했다. 그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했고, 연락을 유지하고, 가능할 때마다 방문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인생은 가장 좋은 의도조차도 풀어헤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에서의 첫 해는 수업, 인턴십, 네트워킹 행사들의 소용돌이였고, 다른 어떤 것에도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들의 통화는 뜸해졌고, 편지는 점점 더 드물어졌으며, 어느 날 그들은 그냥 멈췄다. 민주는 그녀를 놓아주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나중에 그들이 가졌던 것을 다시 돌아볼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때,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껴졌다. 이제 주차장의 조용함 속에 서서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했을까? 그들은 삶을, 가족을 이루었을까? 지훈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 소녀는 서연의 밝은 에너지, 그녀의 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민준이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익숙함의 메아리가 있었다.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고 매 순간 더 커져갔다. 민준이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으리으리한 강남 고급 아파트의 공허함은 평소보다 더욱 억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카운터에 열쇠를 던지고 스카치 한 잔을 따랐다. 호박색 액체가 잔을 돌릴 때 빛을 받았다. 그는 창가에 앉아 도시 스카이라인이 그의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지훈. 그 아이는 몇 살이었을까? 7살, 8살. 민주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고 시간대가 그가 서연을 마지막으로 본 시점과 불편할 정도로 가깝게 맞아떨어지자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 그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녀의 부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놓아주기를 거부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고 그녀에게 전화해서 답을 요구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스스로를 멈췄다. 그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가 방금 만난 아이에 대해 혼자 앉아 집착하고 있었다고? 그 아이가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터무니없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털어놓은 것보다 이야기가 더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기억들이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를 입고 호수에서 그에게 물을 뿌리며 웃는 서연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너무 진지하고 항상 계획만 세우고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를 놀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들의 마지막 밤에 그의 어깨에 기댄 그녀의 머리의 무게, 그들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가장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 사이에 감돌던 말없는 슬픔을 느꼈다. 민주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몇 년 동안 그는 그의 성공이 그가 한 희생의 가치가 있다고, 긴 근무 시간, 놓친 연결들, 그리고 고독이 모두 대가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했다. 다음 날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에 이끌려 다시 공원에 있었다. 그는 서연이나 지훈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공유했던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그는 같은 길을 걸었고 그녀가 앉아있던 벤치 옆에 멈춰 섰다.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은 제목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민준 씨.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서연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완전히 불쾌해 보이지는 않았다. 서연 씨. 그가 심장이 빠르게 뛰며 말했다.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녀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다. 보리 보러 가도 돼요?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만, 아가,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민준을 다시 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당신을 우연히 만나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가 인정했다. 어제 말하지 못한 게 많아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어깨가 긴장되었다. 민준 씨,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죠?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서연 씨, 20년 만에 아무 설명 없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내가 질문을 갖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당신 삶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지훈이가 당신을 만난 거죠. 이건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망설이며 점점 조바심을 내는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여기서는 안 돼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요? 민준이 다그쳤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녀의 눈은 좌절감과 다른 무언가, 더 부드러운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 봐야 해요. 민준은 그 대답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서연 씨. 이번에는 아니에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떠나기 위해 돌아섰고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민준은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가슴은 답없는 질문들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로 무거웠다. 그가 다시 혼자 그곳에 서 있을 때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과거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었고 그를 아직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두렵기도 하고 살아있다고 느끼기도 했다. 민준은 사무실 천장을 응시했고 그의 휴대전화에 익숙한 진동이 책상 위에서 울렸다. 그의 서명을 기다리는 계약서 더미는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유명한 사람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그의 마음은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고 답이 없는 질문들의 끊임없는 고리에 갇혀 있었다. 서연의 경계하는 표정, 그녀의 지갑 속 사진, 지훈의 그가 정확히 알아챌 수 없는 누군가와의 기묘한 유사성, 모든 세부 사항이 끝없이 재생되었고 각각의 생각은 그를 가능성의 그물 속으로 더 깊이 끌어당겼다. 하루가 끝날 무렵 민준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것이 치매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서연이 그에게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답이 필요했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신뢰하는 사립탐정인 박진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진수는 과거에 민준의 회사에서 일했으며 종종 기업 스파이 활동을 해결하거나 유명 인수의 실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종류의 사건이었다. 누군가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준이 말하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 강지훈도요. 전화기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진수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이건 업무 관련은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민준이 인정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조심스럽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그들의 삶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만 알아봐 주세요. 진수는 동의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자 민준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결정은 즉시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항상 서연의 독립성을 존중했고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 자체가 싫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말이다.
다음 며칠은 죄책감과 기대감의 저류 속에서 천천히 흘러갔다. 민주는 자신을 일에 몰두시키며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질문들은 계속 남아 있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지훈의 밝은 미소를 보거나 서연의 망설이는 대답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가슴 속의 매듭은 더 조여졌다. 진수는 마침내 목요일 저녁 늦게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청하신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진수가 말했다. 지금 검토하실 시간 있으신가요? 민주는 진수가 볼 수 없음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있습니다. 강서연 씨는 미혼모입니다. 진수가 시작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지난 8년 동안 같은 평범한 아파트에 살았고 별다른 재정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적어도 당신이나 당신 회사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대출, 지불, 법적 유대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민주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순간적이었다. 그는 무엇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재정적 얽힘이 없다는 사실은 적어도 하나의 두려움을 덜어주었다. 서연은 돈 때문에 그를 찾지 않았던 것이다. 강지훈 군은 진수가 계속했다. 8살이고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그 세부 사항에서 한 박자 건너뛰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다. 계속하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연 씨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혼자 키워왔습니다. 공동 양육 협정 기록이나 양육비 청구 기록은 없습니다. 독립적이며 모든 면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친절하지만 사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장시간 근무하지만 항상 지훈이를 위한 시간을 냅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그녀가 몇 년 전 기억하던 것과 같은 힘과 결단력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작은 아파트의 서연을 상상했다. 그 이미지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존경심, 그러나 또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꿈을 쫓는 동안 그녀는 그 없이 삶을 구축하고 있었다. 더 깊이 파고들까요? 진수가 잠시 후 물었다. 아니요. 민준이 재빨리 말했다.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실장님.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그의 고급 아파트 창문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진수가 밝혀낸 정보는 서연의 삶의 그림을 그려주었지만 그를 가장 괴롭혔던 질문에 답해주지는 못했다. 왜 그녀는 그 사진을 간직했을까? 왜 그녀는 지훈이 아버지의 신원을 숨겼을까?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안한 것은 지훈이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민준의 생각은 시간표로 돌아갔다. 8살. 그와 서연이 헤어진 지 대략 1년 후에 태어났다.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지훈이 그의 아이가 아니라는 서연의 주장은 확고했다. 하지만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녀의 삶을 캐물은 죄책감이 이제 더 무거워졌다. 서연은 분명히 다른 누구에게도, 하물며 그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비록 소박하지만 사랑과 안정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삶을 구축했다. 그가 그것을 방해할 무슨 권리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사진의 이미지가 그를 괴롭혔다. 그것이 단순히 그녀 과거의 한 조각이라는 서연의 설명은 불완전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잊어버린 사람의 기념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 사진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의미했고, 비록 그녀가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민주는 술을 한 잔 따르고 소파에 앉았다. 그의 아파트의 침묵이 그를 둘러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부와 성공으로 가득 찼지만 너무나 많은 면에서 공허한 그가 구축한 삶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불과 며칠 만에 그가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그의 일부를 깨운 두 사람, 서연과 지훈을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서연이 일하는 병원 밖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올 계획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이 따라잡기 전에 그의 발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무엇을 성취하기를 바랐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단지 대화,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사과,
혹은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질문들을 할 기회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가 거기에 서서 커다란 유리문을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지켜보면서 그는 망설였다. 서연은 그녀의 사생활, 그 없이 구축한 삶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의도가 좋더라도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민준 씨.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서연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간호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뒤로 묶었으며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피곤하면서도 아름다워 보였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민주는 망설이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냥 우리 대화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돼서요. 서연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경계심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민준 씨, 뭘 찾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서연 씨, 왜 그 사진을 간직했어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왜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녀는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턱이 굳어졌다. 복잡해요. 그럼 설명해줘요. 그가 이제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당신을 놓아준 게 실수였는지 궁금해하며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연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녀의 눈은 그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고통, 갈망,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희망의 희미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숨을 쉬고 병원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일하러 돌아가야 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이럴 수 없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가슴 속 통증은 깊어졌다. 기다릴게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서서 걸어갔고 민준을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채 홀로 남겨두었다. 그날 저녁 공기는 쌀쌀했고 민준은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평범한 벽돌 건물인 서연의 아파트 건물 밖에 서 있었다. 도시 생활의 희미한 소음이 배경에서 잉잉거렸지만 고요함이 자리 잡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오기 전에 망설였고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서연을 더 멀리 밀어낼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답없는 질문들이 그를 쉬게 두지 않았고 그는 명확함이 필요했고 그녀가 빈틈을 메워주기를 바랐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자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 씨,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잠시 뒤를 흘끗 본 후 복도로 나섰다. 여기서 뭐 하세요? 당신을 봐야 했어요. 그가 말했다.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문틀을 스치며 그를 들여보낼지 말지 고민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섰다. 지훈이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목소리 낮춰주세요. 민주는 안으로 들어서며 작지만 아늑한 거실 공간을 둘러보았다. 가구는 단순했고 오래 사용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몇 개의 액자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지훈이의 사진이었다. 학교 졸업사진, 스냅 사진, 그리고 보리와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에서 그의 웃는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아파트는 사랑과 노력으로 지어진 삶을 말해주었고 민주는 침입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서연은 그에게 낡은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지만 그녀는 함께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팔짱을 꼈다. 방 안의 긴장감은 만져질 듯했다. 여기 오시면 안 됐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저에게도 지훈이에게도 공평하지 않아요. 알아요. 민준이 꾸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사진,
우리가 말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해해야 해요. 서연 씨. 그녀는 그를 마주보며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좌절감으로 번뜩였다.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민준 씨? 우리가 미래를 함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시절의 사진을 내가 간직했다는 거. 비록 찰나였지만 행복하다고 느꼈던 내 모습의 일부를 떠올리게 해줘서 그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요. 그녀의 말이 그의 배를 강타했지만 그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단순히 간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말했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잊어버린 기억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서연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내 삶이 어땠는지 당신은 몰라요. 민준 씨. 내가 왜 그걸 간직했는지 당신이 판단할 자격 없어요. 당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나는 그냥, 서연 씨, 당신은 8살짜리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시간대가 맞지 않아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당신이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말해줘요. 민준이 다그쳤다. 내가 알아야 했던 무언가, 누군가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궁금해하는 것을 멈출 수 없으니까요. 서연은 관자놀이를 문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대답했다. 이미 말했잖아요. 민준 씨. 지훈이 아버지는 그림 속에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럼 왜 그 사진이죠? 민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왜 이 모든 세월 동안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서연은 망설였고 그녀의 방어막이 약간 금이 갔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 안락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다. 왜냐하면 그녀가 천천히 시작했다. 그건 내가 이해하는 길 위에 내 삶이 있다고 마지막으로 느꼈던 때였으니까요. 당신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미혼모가 될 계획은 없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생계를 위해 이중 교대 근무를 할 계획은 없었어요. 그 사진은 상황이 가능하다고 느껴졌던 때,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꼈던 때를 떠올리게 해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 눈물을 닦았다. 민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 자신의 죄책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겪게 한 모든 일,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미안해요.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둘 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었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중요해요. 그가 주장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더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걱정하고 지훈이를 걱정하니까요. 가능성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말했잖아요. 서연이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끊었다. 지훈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최종성이 공기 중에 감돌았고 민주는 등을 기대며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의심은 여전히 그의 마음 가장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주에 깊게 지켜보았고 그녀의 얼굴에서 망설임이 어떤 징후, 그녀가 그렇게 단단히 입고 있는 갑옷에 어떤 균열이라도 찾으려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천천히 말했다. 왜 그에 대해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친구로서라도 당신 삶의 일부가 되게 해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망설였고 그녀의 시선은 지훈이의 방이 있는 복도로 깜빡였다. 이 편이 더 쉬웠으니까요. 그녀가 인정했다. 과거를 과거로 두는 것이. 당신이 원하지 않은 일에 당신을 끌어들이지 않고 당신을 보내주는 것이.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내가 그 일부가 되고 싶었다면 어떡하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표정은 지쳐 있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민준 씨. 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다른 누구도
당신도 아무도 나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훈이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민주는 반박하고 싶었고 그녀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내린 선택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으러 게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단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서연은 그를 보았고 그녀의 눈은 피로와 죄책감과 비슷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아래 거리를 응시했다. 진실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사진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녀의 말은 그들 사이에 내려오는 벽처럼 느껴졌고 뚫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었다. 민주는 일어섰고 그의 마음은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의 무게로 무거웠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존중할게요. 지금은요. 서연은 돌아서지 않았고 민주는 그것을 떠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는 문으로 향했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잠시 멈췄다. 서연 씨, 그가 확고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든 더 말하고 싶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녀는 여전히 창문을 향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민주는 떠났고 문이 그의 뒤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가 복도를 걸어 밤속으로 나갈 때 그는 진실이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적절한 순간에 스스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민준이 서연의 아파트를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만남은 그의 생각 가장자리를 갉아먹으며 그에게 남아있었다. 그는 일에 몰두하여 남아있는 의심과 답없는 질문들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서연의 경계하는 표정과 지훈의 밝은 미소를 보았다. 무언가 여전히 석연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준의 휴대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로 울렸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기다리거나 비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전화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이민준입니다. 민준 씨, 저 서진이에요. 전화기 반대편의 목소리가 망설이며 말했다. 서연이 언니요. 민준은 얼어붙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그 이름을 듣지 못했다. 그와 서연이 함께했을 때 서진은 보호적인 언니였고 항상 서연을 돌보았지만 민준의 야심찬 성향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서진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네, 그래요. 그녀가 동의했고 그녀의 어조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연락드린 것 언짢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고민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민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휴대전화를 더 꽉 쥐었다. 무슨 일이죠? 서연이에 대한 거예요. 서진이 말했고 그리고 지훈이요. 그의 숨이 멎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인데요? 긴 침묵이 흘렀고 서진이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제 동생이 당신에게 완전히 솔직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유가 있겠지만 당신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의 심장이 그녀가 계속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두근거렸다. 지훈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그 말은 화물 열차처럼 그를 강타했고 그를 기절시켰다. 잠시 동안 그는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마치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울었고 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시 쓰여진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가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가 말했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해왔어요. 서진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당신 인생을 망칠까 봐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은 그때 당신의 경력에 이름을 알리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녀는 지훈이에 대해 알게 되면
당신이 머물러야 할 의무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고, 당신을 붙잡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고, 분노와 상심이 그의 안에서 싸웠다. 내가 스스로 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이 말했다. 이해해야 해요. 민준 씨, 서연이는 두려웠어요. 어렸고, 혼자였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당신에게 말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느껴졌어요. 민주는 일어서서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생각은 빠르게 돌아갔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서진이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말하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같았다고 느끼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의 말의 무게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며 이마에 손을 얹었다. 왜 지금 이걸 말해주는 거죠? 당신이 알 자격이 있으니까요. 서진이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지훈이도 아버지를 알 자격이 있어요. 그 아이는 멋진 아이예요. 민준 씨. 똑똑하고, 친절하고, 생명력이 넘쳐요. 서연이의 좋은 점과 당신의 좋은 점을 모두 가졌어요. 민준의 가슴이 그 생각에 아팠다. 그가 놓친 모든 순간들, 첫 걸음, 첫 단어, 그가 찾아볼 줄도 몰랐던 이정표들. 그리고 지훈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민준은 몇 년 동안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보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인정했다. 지금 당장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서진이 말했다. 나는 단지 당신이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대화의 무게가 그들 둘을 짓눌렀다. 마침내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서진 씨, 말해줘서요. 전화를 끊은 후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창밖의 스카이라인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고 이것을 그에게 숨긴 서연에 대한 분노, 지훈이를 위해 거기에 있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시간에 대한 깊고 아픈 슬픔이었다. 그날 밤 잠은 불가능했다. 그는 서연과 지훈이와 함께 보낸 모든 순간을 다시 떠올렸고 이제 모든 것을 새로운 렌즈를 통해 보았다. 그녀의 지갑 속 사진, 그녀의 망설임, 그녀의 해피, 지훈이가 무의식적으로 그들 사이의 간격을 메웠던 방식.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지만 그것이 덜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아침이 되자 민주는 이 정보를 혼자 안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과 마주해야 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가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의 노크는 단호하고 결연했다. 서연이 문을 열었고 그를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민준 씨, 그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얘기 좀 해야 해요. 그가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서연은 망설이며 아파트 안을 흘끗 보았다. 지훈이는 여기 없어요. 학교에 갔어요. 그게 아마 최선일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이 대화는 그 아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켜서 그를 들여보냈다. 그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을 때 방 안의 긴장감은 만져질 듯했고 말하지 못한 단어들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서진 씨와 통화했어요. 민준이 그녀를 주위에 깊게 보며 말했다. 서연은 굳어졌고 그녀의 표정은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럴 권리가 없었어요. 그녀가 진실을 말해줬어요.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지훈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어 시선을 돌렸다. 민준 씨, 그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요구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믿게 놔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마침내 그를 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고뇌로 가득 차 있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경력에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머물러야 할 의무감을 느끼길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내가 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두려웠어요. 민준 씨. 어렸고 혼자였고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느껴졌어요. 당신은 모르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민주는 일어서서 방을 서성거리며 그녀의 말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 결정을 내릴 자격은 없어요. 당신은 내게서 아들과 함께할 8년을 빼앗았어요. 서연 씨. 내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8년을. 알아요. 그녀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이나 지훈이를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들 둘 다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멈춰서서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눈 속의 고통을 보자 그의 분노가 부드러워졌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은 움찔했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고 그의 감정은 여전히 날 것이었지만 더 통제되었다. 이걸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지훈이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그 아이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서연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 이상이었다. 알았어요. 민준이 그녀의 아파트를 떠날 때 그는 안도감과 황폐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앞길은 불확실했고 그가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질문들과 도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제 돌아설 수 없었다. 지훈이는 그의 아들이었고 그는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로 결심했다. 아침은 춥고 상쾌했고 민주는 서연의 아파트 건물 밖에 차를 주차했다. 그는 밤새도록 알게 된 모든 것과 씨름하며 그 모든 것의 무게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뒤집어 보아도 배신의 아픔이나 압도적인 상실감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나 슬픔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다. 지훈이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필요성이었다. 서연은 마치 그를 예상했다는 듯 조용한 체념의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서 그를 들여보냈다. 민주는 아파트로 들어섰고 이제 익숙해진 공간의 아늑함은 그의 긴장을 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 서연은 소파를 가리켰지만 그는 계속 서 있었다. 서진 씨와 다시 통화했어요. 민준이 요점만 말하며 말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고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가 영원히 당신에게 숨기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옳은 일을 했어요. 민준이 날카롭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이 말했어야 했어요. 서연 씨. 당신은 내게 그럴 의무가 있었어요. 알아요. 그녀가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래야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두려웠어요. 민준 씨. 당신은 이미 떠났고 당신의 삶, 당신의 경력을 쌓고 있었어요. 당신이 꿈을 쫓는 것을 멈추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내릴 선택이 아니었어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위해 그 결정을 내렸고 내 아들을 8년 동안 나에게서 숨겼어요. 8년이라니, 서연 씨.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수천 번 당신에게 말할까 생각했지만 매번 너무 늦었다고, 당신은 이미 나아갔고 당신 삶에 이게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민주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작은 거실을 서성거렸다. 그건 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지훈이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있어요. 서연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아이는 행복해요. 민준 씨. 착한 아이고,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 아이의 세상을 뒤집어 놓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은 서성거림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보며 돌아섰고,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서연 씨, 나는 그 아이를 당신에게서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망설였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뒤틀렸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지훈이는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몰라요. 그 아이에게 당신은 그냥 공원에서 만난 좋은 아저씨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그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그가 알았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느끼게 만들면 어떡하죠?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가장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고 나는 그 아이를 알고 싶어요. 정말로 알고 싶어요.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작은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지훈이 졸린 눈을 비비며 보리의 목줄을 잡고 문간에 나타났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 민준 아저씨가 그냥 얘기하러 들르셨어. 지훈의 얼굴은 민준을 보자 환하게 밝아졌다. 민준 아저씨, 보리가 제주도 부리는 거 보러 오셨어요? 민준은 소년의 열정에 마음이 따뜻해져 피식 웃었다. 나중에, 너는 어때? 잘 지내? 좋아요. 지훈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따 공원에 갈 건데, 아저씨도 같이 가실래요? 서연은 그 질문에 분명히 당황하여 굳어졌다. 그녀는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민준이 먼저 말했다. 그러고 싶구나. 그가 서연에게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다. 내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지훈은 서연에게 돌아섰고 그의 눈은 넓고 희망에 차 있었다. 제발요, 엄마. 민준 아저씨 같이 가도 되죠? 서연은 아들과 민준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망설였고 그녀의 결심이 흔들렸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같이 가도 돼. 지훈은 환호성을 지르며 준비하러 자기 방으로 달려갔고 서연과 민준은 다시 홀로 남겨졌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만져질 듯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오갔다. 잠정적인 이해, 연약하지만 현실적인. 고마워요. 민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이게 모든 걸 말할 준비가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은요. 이해해요.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어디 가지 않아요. 서연 씨. 나는 여기 있어요. 당신과 지훈이를 위해서. 잠시 후 그들은 다시 공원에 있었다. 지훈은 보리와 함께 앞서 달려갔고 개가 프리스비를 쫓는 동안 웃음소리를 냈다. 서연과 민준은 나란히 걸었고 그들의 대화의 무게가 여전히 그들 사이에 남아있었다. 당신은 그 아이와 잘 지내요. 서연이 긴 침묵 후에 말했다. 지훈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당신을 좋아해요. 나도 그 아이를 좋아해요. 민준이 말했다. 훌륭한 아이고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서연은 시선을 내렸고 그녀의 손가락이 지갑끈을 스쳤다. 나는 그 아이에게 그걸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고마워. 그들이 지훈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평온함이 그들 위에 내려앉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단지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위한 희망의 희미한 빛을 느꼈다. 아저씨. 지훈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불렀다. 이리 와서 같이 놀아요. 민주는 서연을 흘끗 보았고 그녀는 입술을 망설이는 미소로 구부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이에게 뛰어가 합류했고 그의 웃음소리가 보리와 함께 노는 소년들의 웃음소리와 섞였다. 벤치에서 서연은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그녀가 몇 년 동안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무언가, 희망이 뒤섞여 아팠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게 잘 될 수도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에게는 변화의 연속이었다. 약속대로 그는 지훈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쁜 일정에서 시간을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원 나들이, 보리와 프리스비 던지기, 혹은 지훈이가 학교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동안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과 같은 간단한 예출이었다. 매 순간은 민준에게 계시였고 에너지와 호기심, 그리고 삶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가득 찬 소년의 겹겹을 벗겨냈다.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자연스럽게 자라났고 머지않아 지훈이는 민준의 방문을 서연에 남아있는 망설임을 녹이는 흥분으로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그들을 함께 지켜보았고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구축한 삶의 민준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방법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민준 역시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몇 년 동안 그의 삶은 그의 경력, 성공에 대한 끝없는 추구,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오는 공허한 승리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가 회의와 공원에서의 오후 또는 학교 픽업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것들과 함께 앞으로 구축하고 싶은 삶에 대한 그의 전망도 바뀌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잠자리에 든 후 민준과 서연은 그녀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이 배경에서 조용히 켜져 있었지만 둘 다 그것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신은 그 아이와 잘 지내요. 서연이 편안한 침묵을 깨며 말했다. 당신이 주변에 있은 후로 더 행복해 보여요. 그 아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몰랐더라도 항상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슬픔의 기미가 있었다. 훌륭한 아이예요. 서연 씨.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것을 놓친 게 싫어요. 서연은 손을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내가 당신에게 숨김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미안해요.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스쳤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요.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예요. 그 아이를 위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든 당신과 함께하는 것.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반짝였다. 나도 그걸 원해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공동 양육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어색한 순간들, 격렬한 대화들, 그리고 과거가 그들의 진전을 가릴 위협을 가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공유된 승리들도 있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고 함께 그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때 상상했던 방식은 아닐지라도 단지 가족이 되는 것에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의 일에 끊임없는 요구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더 많이 위임하고 그의 팀이 세부 사항을 처리하도록 신뢰했다. 처음으로 그는 타협처럼 느껴지지 않는 균형을 찾았다. 지훈이와의 시간은 힘과 명료함의 원천이 되었고 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현실에 발붙이게 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세 사람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공원에 다시 있었다. 지훈은 보리와 함께 앞서 달려갔고 개가 공을 쫓는 동안 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과 서연은 그의 뒤를 따라 나란히 걸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쉽고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가 어땠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준이 서연을 흘끗 보며 물었다. 가끔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걸로 괜찮은 것 같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나도 그래요. 그들은 벤치에 도착해서 앉았고 지훈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태양의 따뜻함,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그리고 아들의 행복한 모습이 조용한 안심처럼 그들을 둘러쌌다. 그 순간 과거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고 미래는 그렇게 불확실해 보이지 않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해가 지면서 우리는 삶이 두 번째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민준, 서연, 그리고 지훈이에게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모든 발걸음이 가치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용서의 힘, 사랑의 회복력,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현재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